안녕하세요. 디즈니 플러스 구독자 여러분. 저는 아라문의 검에서 타곤 역을 맡은 장동건입니다. 네, 저는 은성과 사야 역을 맡은 이준기입니다. 타냐 역을 맡은 신세경입니다. 태아라 역을 맡은 김옥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디즈니 플러스 구독자님들께서 주신 사명을 받들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네, 지금부터 검을 뽑아서 나오는 키워드에 맞춰서 구독자님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들에 대해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액션! 아라문의 검을 가진 자 사명을 알리라! 돌아온 판타지 대서사구. 아스달련대기 시즌2 아라문의 검. 스케일! 전쟁. 오, 그런 식으로 아무 말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스타워즈. 판타지 대서사극이라고 해서 뭐 사실 저희도 그런 장르를 시청자분들께 고스란히 또 감동과 메시지를 전달해드린다는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찍었기 때문에 올 가을 정말로 많은 분들께 선물 같은 작품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지금도 바라고 있고 그래서 더 긴장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합니다. 네. 저는 이제 스케일이 왜 먼저 떠올랐냐면 워낙 스케일이 큰 작품이고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따라가면 정말 흥미로운 지점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화려하고 볼거리가 많은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스케일을 꼽아보았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가 전쟁이 될 것 같아서요. 답답함은 없을 것 같고 시원한 전쟁이 되지 않을까. 네. 설명까지 해야 되는지 몰랐는데요. 스타워즈. 스타워즈가 진짜 그 안에 어마어마한 세계관이 있잖아요. 우리 아라문의 검도 거기에 못지않은 어떤 이 작품만의 세계관이 있고 다양한 부족들과 또 캐릭터들이 존재하니까 많이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정말 다양한 분들이 시청하셔도 좋을 만한 작품인데 물론 이제 전쟁의 서사시나 어떤 그 사람들이 얽히고 설키는 어떤 정치적인 감정과 어떤 고난의 소용돌이 이런 것들을 또 보시는 분들도 좋고 또 버라이어티하고 즐겁고 재미있는 오락적인 부분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도 좋아하실 거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보편적인 인간의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기도 해서 즐거움과 재미 플러스 묵직한 메시지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되지 않을까. 시즌 1 때 이제 막 본격적인 어떤 요즘 말로 이제 빌드업이 딱 돼 있는 상태에서 끝이 나서 대전쟁이 시작되죠. 맞습니다. 묵직하고 깊이 있는 걸 좀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작품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도 아마 보시면 깜짝 놀라시지 않을까. 최고의 기술진들이 또 모여서 만드는 작품인 만큼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Ready? 하나, 둘, 셋, 액션! 사명을 받들겠나이다. 태고의 땅 아스. 보여주세요, 저기. 최고의 땅아스. 최고의 저는- 땅 아스. 욕망이란 단어가 생각납니다. 피와 눈물. 저는 힘. 난 와한족이 생각나지. 우리 애들요? 욕망이라는 키워드가 떠오른 이유는 이제 극히 다른 욕망을 지닌 인물들이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욕망이 굉장히 강렬해서 사실은 저는 이제 그 욕망을 따라가는 이야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욕망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그 어떤 욕망을 지녔느냐에 따라서 이제 각기 다른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이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저희가 어떤 한 국가가 건설되기 전까지의 일련의 다양한 인간들의 어떤 아픔과 슬픔 이런 것들이 다 따라야만 하나의 국가가 건설이 되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드라마로 표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무수한 전쟁과 어떤 서로 간의 어떤 충돌들로 인해서 좀 더 인간적으로 더 거듭나고 인류를 알아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에 따른 많은 피도 흘려야 되고 또 그에 따른 많은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을 잃으면서까지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그 가치들을 알아가는 과정이 보이기 때문에 좀 절절하게 작품 촬영에 임했던 것 같아요. 최고의 땅이면은 무법
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게 좀 문명화되어 있어서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지만 그때는 가장 원초적인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제 지배받고 지배당하는 세상인 거잖아요. 은섬이 같은 경우도 결국 자기가 강해진 이유가 남들에게 짓밟히지 않기 위해서 점점 그렇게 되어가는 거고, 태아라도 내가 권력을 갖지 않으면 짓밟히기 때문에 계속 권력을 탐하는 인물이라서요. 그래서 힘이라는 단어가 제 생각이 난 것 같아요. 역사 이전의 어떤 시대를, 가상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신화를 배경으로 한 그런 작품이잖아요. 근데 그 와한족의 어떤 그 정서나 모습이 그 당시 어떤 민초들을 딱 대변하는 그 부족, 어떤 상징성이 있는 것 같아서 와한족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아까 욕망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사는 환경은 달라도 사람들이 품는 욕심은 굉장히 비슷하구나, 크게 다른 게 없구나, 이런 지점들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입고 있는 옷이나 뭐 어떤 복색이나 이런 환경, 이런 것들이 다를 뿐이지 그런 지점이 크게 고민되지는 않았던 것 같기는 해요. 네. 직업 자체가 항상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 해야 돼서 저희는 항상 현장에서도 그 상상을 놓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어려웠어요. 정말 뭐 가상의 현실이고 그 안에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마주하는 각자의 상상을 가지고 모인 우리 스태프분들, 배우분들이랑 같이 동고동락하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거기에 녹아들어야 되니까 이번 같은 경우 제가 과감히 진짜 집에 들어갈 생각을 포기하고 네, 그냥 정말 살아야 된다. 그 과정 속에 살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임했고 정말 그 시대에 뭐 있을 법한 시간들을 보낸 것 같아요. 이제 아라문의 검의 모든 인물들이 누구였는지를 몰라서 인물 조감도를 봐야만 했어요. 익숙하지 않은 이제 등장 인물들도 너무 많고, 지명, 뭐 부족 이름, 그다음에 지형, 맞아. 이런 게 전부 다 세계관이 넓다 보니까 이게 다 누구였는지 한 번씩 다 짚어봐야 되는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이미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새롭게 참여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어려웠을까. 뭐 와한족, 까치놀족, 바토족, 뭐뭐족, 뭐 흰산족, 뭐에다가 세력족. 뭐 지명 이름도 뭐 이아르크, 사람 이름도 그러니까 사삭한. 호칭도 뭐 니르아, 어라.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현장 떠나면 안 돼요. 현장 떠나면 까먹을까봐 겁나가지고. 그러니까 뭐 정말 저는 현장 못 떠났어요. 정말 이게 계속 그분들이랑 얘기하고 같이 정말 연구해야 가능한 거라. 저도 이제 아까 환경적인 딱히 어려움은 없었지만 이제 언어, 그 대사 이런 것들이 좀 어렵긴 했는데 신분이 대제관이다 보니까 한 번 입을 열면 정말 말을 많이 해요. 말을 되게 많이 하는 거 뭔지 아시죠? 그 약간 오늘의 변사라고 하셨잖아요. 그 나오는 인물들도 많아서 그 긴 대사를 막 이제 정말 여러 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많아서 저는 대사를 되게 미리 다 외워놨었어요. 이게 좀 짧은 시간 가지고는 크게 낭패를 보겠다 싶어가지고. 또 너무 많은 보조 출연자분들, 네, 그쵸. 또 배우분들 네. 이렇게 다 정말 앞에서 해야 되니까. 그렇죠. 막 약간 그 동교적인 그 가르침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그런 캐릭터다 보니까 한 번 입을 열기 시작하면 정말 긴 대사를. 아라문의 검의 대사들이 하루 이틀 외워서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돼서는 안 되는 대사잖아요. 네, 그쵸. 그러니까 몇 주 전부터 그냥 계속 몇 주 전부터 계속 밥 먹듯이. 너무 많은데. 아니 그거는 진짜 대제관이 제일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설명을 해야 되니까. 맞아요. 어려웠던 대사. 막 외우기 어려웠던 건 사실 없었는데 워낙 긴 시간을 들여서 외웠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상황에 잘 맞게 연기하고 표현하는 게 좀 어렵기는 했죠. 네. 그 어느 때보다 의욕적이야. 뭔가 보여주겠다. 대륙의 동쪽을 정벌하리라. 네, 아세의 영웅 타곤이죠. 우리 모두. 그거 이거 일어났는데. 순서가 중요해. 어스. 그거 모두잖아. 그러니까 우리. 저는 원래 딱 떠오르는 거는 그냥 드라마 어떤 이미지 때문에 타곤이었었는데 생각해보면 백성. 이 백성이라는 단어가 사실 이 작품에서 어떻게 우리가 지금 백성을 백성이라고 부르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타냐를 통해서 나오거든요. 그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어서 맞아, 저도. 그래서 백성이었나? 딱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아라문의 검에서 타곤 캐릭터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아스타를 갖게 하고 싶어 했고
타군을 통해서 꿈을 이루고 싶어 했고 그가 몰락을 할지언정 나의 영웅은 언제나 타군이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네. 든든하죠. 그리고 실제 극 중에서도 그 타곤과 테아라의 관계는 진짜 뭐 부부이자 적이자 권력의 어떤 라이벌이자 굉장히 다양한 모습들로 마주하거든요. 그래서 타곤 테아라의 장면들이 되게 그래서 좀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주연 배우들이니까 이 극을 이 우리? 우리 그렇다는 의미가 좀. 아니 근데 뭐 저희가 다 그 당시에 많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 일련의 감정들 뭐 이런 것들을 다 대변하는 각각의 인간의 군상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게 끝으로 치닫을 때까지 어떤 것도 예상치 못하는 것들을 서로의 어떤 충돌과 분열 그리고 다시 화합 이런 것들을 계속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때문에 또 반전에 반전을 거듭되는 게 또 인간관계고 저희가 그린 그런 서사들을 많이 만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른 의미였어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 말씀하신 백성이랑 좀 비슷한 의미였는데 타냐가 이제 사륙을 통해서 얻는 것들은 이제 의미가 없다. 오로지 그 베풀고 사랑하는 것만이 정답이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다라는 어떤 가르침을 전하거든요. 제가 이제 아사신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사신의 말씀을 믿는 자는 누구나 아사신의 후예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네, 그 아사신의 가르침을 받은 그 서로 사랑하고 베풀라는 가르침을 받은 우리 모두가 곧 이 시대의 영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을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단어잖아요. 근데 어떤 이 작품에서의 그 기원이 이제 나오는데 실제 역사에 고증된 건지 모르겠는데 작가님들의 해석일 수도 있고 근데 그게 너무 멋있었어요. 이 작품에서 백성이라는 말이 처음 나올 때. 저는 타곤이요. 저도 타군이요. 멋있긴 하죠. 선수 쳤어! 또 놓칠까봐 먼저 은섬이나 사야를 얘기를 하고 싶어도 그 고생했던 시간을 생각하면 감히 도전도 못하겠고 왜 좀 해봐 재밌어. 그 고생의 시간을 생각하면 감히 입 밖에도 못 꺼내겠어요. 너무 힘들었던 걸 아니까. 그럼 저는 사야로 바꾸겠습니다. 은섬이는 사실 너무 당연히 너무 이제 애정에 맞지 않는 그런 캐릭터인 게 맞고요. 이제 사야 같은 경우는 제가 함께 연기를 할 때 미처 사랑을 주지 못한 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막 같이 연기하면서도 너무 가슴 아팠던 적이 많고 속상했던 적이 많아서 이제 사랑받게끔 그 상황을 좀 만들어 보고 싶어서 욕심이 나네요. 저는 테아라. 네. 사야 은섬은 엄두가 안 나고 너무 힘들어서 아무나 못합니다. 한 10년 전이라면 모를까 지금. 이 에너지와 이 체력과 정말 고생 제일 많이 했거든요. 맞아요. 엄두가 안 나고 테아라는 정말 그 희대의 어떤 그 캐릭터. 맞아. 그리고 이렇게 같이 연기를 하다 보면 김옥빈 씨 연기하는 거 보면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 저도해서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을 정도로 정말 매력적인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뭐 타곤입니다. 우리 선배님께서 표현하신 타곤 같은 캐릭터는 한 번쯤은 표현해보고 빠져보고 싶은 정말 심리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정말 상당히 혼돈의 그런 상황 속에서의 표현들을 정말 중심을 잘 잡으시면서 하시는 모습이 옆에서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많은 거를 좀 가져간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나이를 더 먹고 좀 더 깊어지면 더 가능할까? 이런 생각들을 현장에서 많이 했던 것 그 정도였어? 같아요. 진짜. 아니 지금 분장을 막 주셔서 그런지 장난 아니에요. 진짜 멋있죠. 깜짝 놀라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이겨야 되나 저 타고는 그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레디 액션! 타고! 전쟁 같은 사람, 잠깐만. 전쟁 같은 사람 임재범. 나도 이제 전쟁 같은 설명이 필요 없잖아 이제. 전쟁 같은 사랑이니까. 우리 작품의 묘미? 시청자 여러분과 우리 진짜? 나는 선택. 저도 다시 할게요. 나 임재범 선배. 뭔가 멋있는 거 해야 될 것 같아. 저는 테아라. 타곤과 테아라. 사랑하지만 어떤 권력의 어떤 라이벌 관계이기도 하고 한 아이의 같은 아빠이자 엄마이기도 하고 그 서로의 모습을 가장 잘 아는 사이이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싸울 수밖에 없는 전쟁 같은 사람.
전쟁 같은 사랑. 항상 한없이 사랑 주시고 한없이 믿어주시는 또 시청자분들께 항상 보답하려고 저희는 또 현장에서 그 감사함을 잊지 않고 치열하고 항상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치열함을 갖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항상 여러분들 매번 작품 때 만날 때마다 잘 준비해서 잘 만들어서 보답해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전쟁도 존재하지만 사랑 역시 존재한다는 게 아주 큰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그 로맨스가 등장하는데 대표적으로 타냐와 은섬이 그 사랑을 이루어가는 과정 자체도 전쟁이고 그리고 사야가 타냐를 사랑하는 그 마음도 그 짝사랑 역시 전쟁이고 저는 이제 무엇보다도 말씀하신 것처럼 태아라와 타곤의 그 모습이 저 같은 경우는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 이번에는 엄마와 아빠로서의 태아라 타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게 뼛속 깊이 와닿고 너무 막 소름 돋게 멋있는 그런 장면들이 많았어가지고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이 단어는 그냥 두 분이 두 분을 위한 단어죠. 사실은 뭐 맞아요. 이게 네. 정말 그런 묘미들을 정말 잘 보여줄 수 있는 두 분이라서 네. 아마 시즌1 보신 분들은 이 두 분의 또 서사가 너무, 맞아요. 너무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네.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엄마, 아빠로서의 그 두 분의 사랑과 전쟁과도 같은 서사를 볼 수 있다는 게 너무나 큰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저는 두 분 연기하시는데 정말 눈물 났어요. 정말 절절합니다. 개인적인 욕망을 넘어서는 거잖아요. 이제 엄마로서 아빠로서의 모습은 그러니까 그게 너무 막 진짜 막 소름 끼치고 막 너무 멋있고 막 진짜 꽤 장시간 촬영을 했는데 눈을 못 뗐습니다. 진짜.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기대해 주십시오. 전쟁 같은 두 사람의 사랑. 네. 저는 선택이라고 얘기했는데 모든 게 선택의 연속인 것 같아서 전쟁 같은 사랑이 타냐와 은섬도 그들의 사랑을 전쟁이 갈라놔 버렸잖아요.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그 사랑을 되찾기까지의 과정이 너무나 험난하고 힘들었고 그리고 그 오랜 세월을 그리워하면서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것도 이 드라마를 보시면은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건데 태아라와 타곤의 사랑은 좀 다른 영역에 있는데 너무나 사랑하지만 애증의 관계에 있거든요. 이 사람을 믿으면서도 믿지 못하고 이 사람과 함께하고 싶으면서도 함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전쟁 같은 사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타냐와 은섬의 사랑도 타곤과 태아라의 사랑도 되게 독특하고 남다른 모습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는 재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흥미진진한 에피소드. 종합 선물 세트. 잔치. 눈과 오감을 만족시키는 액션. 느티나무가 갈라져 나의 칼이 드러날 때 아라문이 사명을 알리라. 과연 검의 주인은 누구이고 진정한 아스달의 주인은 누가 될까요? 최고의 판타지 대서사극이 돌아왔습니다. 아라문의 검 디즈니 플러스에서 만나요. 안녕.